American Mathematics Competitions AMC에서 올해도 한국 출신 학생들이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며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이로써 3년 연속 한국 학생들이 주요 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게 된 건데요. 매년 쏟아지는 인재들, 그들이 이렇게 꾸준히 최고 성적을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MC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중고등학생 대상의 수학 대회로 매년 3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합니다. AMC 대회의 문제들은 단순히 교과서적인 문제풀이 능력을 넘어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 결과 이 대회는 전 세계 수학 인재들이 실력을 겨루는 장이 되었고, 특히 한국 학생들은 매년 이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리사는 이 소식을 접하며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며 교육 관련 법률을 다루는 그녀는 특히 한국 출신 학생들이 어떻게 매년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어떤 교육 환경에서 자라며 무엇이 그들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세계 정상급으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책상 앞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 느낀 리사는 직접 그 답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호기심은 결국 리사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해보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과연 그녀가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교육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게 정말 학교야? 이렇게 미래적인 공간에서 배운다고? 한국에 온 지 3일째 되는 날, 리사는 마침내 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전통적인 교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칠판과 분필이 아닌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교실. 학생들은 태블릿과 VR 기기를 활용해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미래 도시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주로 교육 관련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고 비교하는 것이 제 일인데, 특히 최근 몇 년간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자주 화제가 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마주한 교육 환경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기 전부터 한국이 기술적으로 선도적인 나라인 것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이 교육에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할 기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을 때 저는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들어선 순간부터 저는 눈앞에 펼쳐진 미래적인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건물 자체도 매우 현대적이었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교실 안이었습니다. 모든 교실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태블릿과 VR 기기를 활용해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일부 대학교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첨단 학습 도구들이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특히 감동받은 부분은 스마트 스쿨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교육 당국이 추진하는 이 스마트 스쿨은 단순히 최첨단 기기를 갖춘 교실을 넘어 학생들이 각자의 학습 속도에 맞춰 개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만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피드백을 받으며 실시간으로 자신의 학습 과정을 점검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저는 학생들이 VR 기기를 착용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장면을 보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학 수업에서는 가상 공간에서 직접 문제를 시각적으로 체험하며 풀어나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수학을 배운다면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 역시 어릴 때 수학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런 방식의 교육이라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학생들 간의 협력과 교사와의 소통이 매우 중시되었고 기술은 그저 학습을 더 효과적으로 돕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효율성과 인간적인 배려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교육 환경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이는 제가 미국에서 봐왔던 시스템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었어요. 리사는 한국에서 본 교육 시스템에 깊이 감명을 받았고 돌아가는 길에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에게도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학교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저는 제 딸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난 제 딸도 종종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딸이 이곳에서 공부한다면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단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것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교육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게 되었고 그 시스템을 제 딸에게도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학교를 다녀온 후 리사는 그날 밤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본 그 학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디지털화된 교실, 맞춤형 피드백, 그리고 학생 간의 협력적인 학습까지. 그 모든 것이 그녀가 미국에서 보아온 전통적인 학교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리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 교육 방식이 학생들 각자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성적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과 개성을 키워주는 시스템이었죠. 미국에서는 흔히 학생들이 따라잡지 못하면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더 나아가면 그저 포기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리사의 딸 올리비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리비아는 뉴욕에서 나름 우수한 성적을 받긴 했지만 특히 수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리사는 항상 딸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에 자신감을 잃고 점점 포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과외 선생을 붙여주기도 했고 여러 사교육 프로그램도 찾아봤지만 별 효과는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교육 방식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올리비아가 이곳에서 공부한다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올리비아는 단순히 성적이 낮아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수학을 못한다는 낙인이 찍힌 상태였습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체험하면서 배우게 하는 한국의 시스템이라면 올리비아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줄 수 있을지도 몰랐다고 리사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리사는 한국에서 방문했던 학교에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놀랍게도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짧은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외국인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한 달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리사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올리비아에게 제안했습니다. 올리비아, 한국에서 한 달간 학교를 다녀볼 생각 없니? 리사가 한국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자 올리비아는 놀라며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한국, 엄마, 내가 왜 거길까? 올리비아는 살짝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던 그녀는 새로운 방식이라 해도 과연 본인이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리사는 그녀에게 한국에서 경험한 학교의 모습을 설명하며 설득했습니다. 너가 지금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문제를 잘못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몰라서 그런 거야. 한국에서는 너처럼 수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배워. 그곳에서는 문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리사는 열정적으로 딸에게 설명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엄마의 설득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정말 한국 가서 나도 잘할 수 있을까? 올리비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리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럼 당연하지. 엄마도 그곳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걸 봤는데 정말 멋지더라. 그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보면 너도 수학을 좋아하게 될 거야. 결국 올리비아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한 달간의 교육 체험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여전히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품은 채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올리비아는 낯선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기대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길, 그녀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뉴욕에서는 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고 그것이 점차 다른 과목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아이도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올리비아는 넓은 교정과 밝은 학생들의 얼굴을 보며 약간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교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터치스크린, 디지털 기기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들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VR 기기를 나눠주며 오늘의 수학 수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식이었죠. VR 기기를 착용하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교사의 말에 따라 학생들은 각자 VR 기기를 착용했습니다.
올리비아도 긴장된 마음으로 기기를 쓰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가상현실 속에서 입체적인 도형을 직접 조작하며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도형이 돌고 각도가 변하며 마치 살아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듯한 경험이었죠. 처음엔 너무 복잡하고 낯설어서 어려웠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도형을 회전시키고 수식을 입력해야 하는 방식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도전이었죠. 올리비아는 당황해서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었고 교사도 그녀의 당황한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올리비아, 괜찮아요. 처음엔 누구나 어려울 수 있어요. 천천히 해봅시다. 교사의 따뜻한 말에 조금 안정을 찾은 올리비아는 다시 천천히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사가 말한 대로 천천히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형을 회전시키며 문제를 시각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조금씩 눈에 익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건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구나. 그녀는 도형을 회전시키며 서서히 문제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뉴욕에서는 단순히 외우기만 하던 공식이 한국에서는 시각적 체험을 통해 직접 몸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올리비아에게는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죠. 그동안 내가 몰랐던 이유는 문제를 눈으로만 보고 이해하려고 해서였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첫 번째 도형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사는 학생들 각자의 성과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올리비아가 성공적으로 문제를 푼 것을 보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사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올리비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올리비아. 이제 감을 잡았군요. 앞으로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더 어려운 문제도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작은 성취는 올리비아에게 커다란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첫날부터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문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와 구조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수학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걸 처음으로 느낀 것이죠. 그 다음날 올리비아는 더욱 복잡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도형 회전이 아니라 복잡한 방정식과 그래프를 조합해 풀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또다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어제처럼 쉬운 문제는 아닐 거야.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번엔 옆에 앉은 한국인 친구 지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 문제 나랑 같이 풀어볼래? 지수는 영어와 한국어를 써가며 조심스레 물어왔습니다. 지수는 이미 몇 번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여유롭게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머뭇거리며 수락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문제를 풀어왔던 올리비아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지수는 올리비아에게 그래프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히 교사의 설명을 듣고 혼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학생들끼리 토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수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동안 올리비아는 점점 수학이 재미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며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지수는 중간중간 올리비아가 실수할 때마다 그 실수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짚어주었고 올리비아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이 놓쳤던 부분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협력적인 분위기는 그녀에게 새로운 학습의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혼자 할 때보다 같이 하니까 훨씬 낫네. 올리비아는 고백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개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협력을 통해 서로의 성장을 돕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매주 금요일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피드백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올리비아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교사와 함께 자신이 풀었던 문제들을 복습했습니다. 한국 학교에서는 정기적인 피드백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고 그들이 어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올리비아, 이번 주에 이 문제는 정말 잘 풀었어요. 특히 그래프 해석 부분이 훨씬 정확해졌네요. 교사는 먼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올리비아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었죠. 예전에는 단순히 틀린 문제를 지적받고 끝났던 경험과 달리 여기서는 틀린 이유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더 쉽겠죠? 수식을 단순화하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연습을 계속하면 더 나아질 거예요. 올리비아는 이 과정에서 수학을 배우는 것이 단순히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사는 그녀가 어떤 부분에서 막히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짚어주었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꾸준한 피드백과 교사의 세심한 배려를 받으며 올리비아는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죠. 학습 과정 자체를 즐기는 법을 배워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마지막으로 올리비아는 그동안 배운 것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큰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단순히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을 거쳐 직접 해결책을 도출하는 복합적인 시험이었죠. 올리비아는 시험지를 받아들고 잠시 긴장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 그녀는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복잡했지만 그녀는 그동안 배웠던 방법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해 보였던 수학 문제들이 이제는 단계별로 나눠져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형을 회전시키고 그래프를 해석하며 방정식을 정확히 세워 해결책을 도출했습니다. 그렇게 시험이 끝났을 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성적과 상관없이 이번 시험을 통해 수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자신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은 올리비아에게 단순한 학업 성취 이상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떠한 문제도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험을 마친 후 올리비아는 그동안 느껴본 적 없던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적이 나오기 전이었지만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성장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었죠. 더 이상 문제를 풀 때 두려움에 떨지 않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내가 해냈어. 진짜 해냈어. 그녀는 교실을 나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학을 두려워하던 자신을 극복하고 그동안의 문제를 해결해낸 것만으로도 그녀는 이미 승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올리비아는 시험 후의 기분을 차분히 정리하며 엄마인 리사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시험 봤어. 리사는 화면 속에서 딸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니? 올리비아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성적은 아직 안 나왔지만 나 정말 잘한 것 같아. 진짜로 그동안 내가 배운 모든 걸 써먹었거든. 리사는 그 말을 듣고 감격한 듯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성적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내가 자신감을 찾았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올리비아는 엄마의 말을 듣고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단순히 수학을 잘하기 위해 애쓴 게 아니라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교육은 그녀에게 지식을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며 성적을 발표했습니다. 올리비아는 긴장된 마음으로 자신의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지 맨 위에 적힌 점수를 확인한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90점?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점수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수학 시험에서 60점을 넘기기도 힘들었던 그녀가 이곳 한국에서 90점을 받은 것입니다. 올리비아는 시험지를 들고 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교사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정말 잘했어요. 이 점수는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당신이 보여준 노력과 집중력이 훨씬 더 중요한 성과예요. 올리비아는 시험 점수보다 교사의 따뜻한 칭찬이 더 크게 와 닿았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점수에만 얽매여 성적이 나쁘면 자신을 실패자로 여겼지만 이제는 점수를 넘어서 과정 속에서의 성장을 인정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교사는 그녀에게 추가 피드백을 제공하며 앞으로도 이런 자신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올리비아는 한 달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그녀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엄마 리사와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리사는 딸의 얼굴에 피어오른 자신감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올리비아는 그저 단기간의 학업 성취를 넘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뉴욕에서 다시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고 올리비아는 이제 한국에서 배운 방식을 스스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수학 교과서를 펼치기도 싫어했지만 이제는 수학 문제를 차근차근 분석하며 풀어나가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단순히 외우는 대신 그 구조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설명할 때도 이제는 손을 들고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올리비아였다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수업 시간에 올리비아가 내뱉은 첫 질문에
교사는 잠시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전에는 늘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이었던 학생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교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올리비아.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